야, 이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관련돼서 새빨간 거짓말. 아예 이걸 그냥 시리즈를 모음집으로 또 해서 이렇게 내고 계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뭐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망언 제조기예요, 망언 제조기. 사실은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예. 공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월호를 모욕하고, 그다음에 그런 모욕에 대해서 모욕죄가 적용이 돼서 가족들에게 1인당 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라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에 대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분이 또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죠. 갖다 놔도 꼭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참사, 아픔이 있었던 내용을 왜곡했거나 아니면 더 악랄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김문수 후보 예. 측이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내용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자료를 함께 보시면 24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될 것이다. 이런 물망이 오르던 당시였잖아요. 이때 이제 경향신문에서 과거에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조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월호 추모 공간인 기업 공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 유산, 재미 봤으면 치워라. 뭐 이런 식의, 정말 인두껍을 쓰고서 차마 입에 다룰 수도 없는 이야기를 SNS에다가 올렸던 것인데,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도 이제 강렬하게 기억에 남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저 메시지를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정말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월호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부작위한 살인행위다라고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자 처벌 여기까지 가서 진상규명이 매듭이 돼야 되는데 예. 책임자 처벌 이 부분이 거의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기에 몰락하게 된 배경도 그런 이태원 참사, 최혜병 사건 이런 것들이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을 안 하고 원인은 은폐하고 그다음에 예. 책임자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대형 참사가 나면 원인 분석하고 진상 규명하고 보상하고 배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국가 차원의 매뉴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처럼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망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2018년에 서울시장 후보자로 결국 출마를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죽음의 구판 뭐 이런 식으로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었는데 정말 사람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렇게 고인들을 위한 추모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변호사님? 당연히 뭐 문제가 되죠. 특히 이 발언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그 유가족 그리고 추모에 동참하는 시민들에 대한 예. 모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도 될 여지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다른 내용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좀 짚었던 내용이기는 네. 합니다만 4월 초에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대선 출마에 대한 선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거짓과 가만히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 자,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발언했던 4월 9일이면 이때는 민주당이 아직 경선을 치르기도 이전이었죠. 그리고 또 네. 다른 포인트 하나는 깨끗한 손은커녕 누구보다도 더럽혀진 손이었다. 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위법행위 여러 건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깨끗한 손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02년에 폭행치상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벌금형. 이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집회도 할 수 없고 그렇죠. 방역에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었고요. 또한 거기 감염병 예방 및 혐의로 상고심 1건, 항소심에서 또 1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서 3차례 참석한 혐의로 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그렇죠. 거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인 홍준표 씨도 그 당내 그 정당 쿠데타를 보면서 그 김문수 후보에게 약간 그 메시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연인 홍준표 씨도 이전에는 문수영은 탈레반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더러운 손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당내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홍준표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지난번에 그 한동훈 후보하고 경선할 때 예. 정가 몇 범이죠? 이렇게까지 아,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정강훈 씨랑 연결되는 자유통일당을 같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그 정강훈 씨도 지금도 집행유예 기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집행유예 기간인데 지난번에 창당한다고 했다가 거의 이제 그 소리는 좀 수그러 들었는데, 여튼 이 지금 김문수 씨의 이 앞서 얘기했던 범법 사실, 이미 확정된 범법 사실이 있는 거고, 이재명 그렇죠. 후보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도덕적으로 좀 죄송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초반대에 그 잠깐 운전했던 음주운전 그거는 이제 계속 사과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얻었던 게 하나가 있고, 검사 사칭도 사실 왜곡된 거잖아요. 그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사람 받은 사람이 검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취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유죄가 된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았죠. 대리기사 사건에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거는 얼마나 그 김문수 후보의 행실이 안 좋고 일반적인 극우와는 또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표현을 할 때도 좀 과격한 행동들, 그리고 그다음에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을 좀 극우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보다 더 훨씬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문수영은 탈레반, 이것도 사실 맞는 말 시리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정도네요.